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구는 547만원입니다. 제가 왜 웃음이 나오느냐면 하루 벌고 하루 잃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8만원 벌고 오늘 8만원 잃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진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지금 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12월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연말 배당 관련한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3거래일 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28일 까지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제가 가진 종목 그 당시 때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온 게 아니고 다른 게 막 왔었어요. 여러 종목이. 그래서 이 뭔지 정확히 지금 제가 하는 게 맞지 싶긴 한데 그러니까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댓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31일 날이 마감이니까요. 3거래일 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8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 이 이야기가 틀렸다면 댓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28일까지 배당 많이 주는 종목을 가지시면 좋겠죠. 배당 투자로.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어쨌거나 12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손실을 많이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 미증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 경구용 치료제 화이자에서 개발된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용 승인이 낮다고 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오미크론 자체가 조금 이제 덜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만약에 감염이 되더라도 경구용 치료제니까 먹는 치료제죠. 이런 걸로 해서 치료를 하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인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악재, 코로나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 해서 증시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고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또 조금 덜 강했습니다. 코스닥이 0.32% 상승했고요. 일봉으로 볼까요? 0.32% 상승했고 거래소가 0.46%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거래소 2,300억, 코스닥이 500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이 오늘 좀 많이 매수했습니다. 거래소에서 5,700억 정도, 코스닥에서 한 3,000억 정도. 그래서 아마도 이게 배당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원래 주구장창 계속 주식을 팔았으니까요. 기관이 매수한 걸 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말 돼가면 얘네들이 이제 배당에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매수하면서 올라가 버리면 부담스러우니까 별로 증시를 끌어올리지 않으면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면 지수는 빠지는 쪽보다는 오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대충 이렇게 그냥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연말 되면 또 그런 거 있죠. 세금 부분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 주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일정 부분 3억인가 얼마 이상이면 세금 나오는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은 주식을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주식을 거의 안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배당을 노리고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들어온다면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지수는 방어를 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지금 23일 목요일이죠. 내일 금요일 다음 주 되면 28일까지니까 적어도 28일까지는 주식을 계속 그 보유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오미크론 악재가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해외 증시 보시면 독일 증시도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매물대가 많아가지고 쉽게 쭉쭉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그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오미크론 확진자는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악재로 봤는데 시장이 그 부분을 전부 다 봉쇄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말 배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도 마찬가지고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근에 제가 수익을 못 올리고 지금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준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진단키트가 많이 쓰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진단키트는 많이 쓰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검사는 많이 해야 되니까. 특히나 자가진단키트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5억 개를 구매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이야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도 보시면 휴마시스가 4.6%, SD바이오가 4%나 빠져버렸습니다. 이걸 200만원씩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 마이너스 16만원 났죠. 이 마이너스 난 거를 그나마 마이너스 8만원으로 줄인 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종목이 플러스 나가지고 그걸로 상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진단키트 관련주를 또 줄였습니다. SD바이오센스를 전부 다 매도했습니다. 휴마시스하고 SD바이오센스 둘 중에 어느 걸 남길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중기 투자에는 그 진단키트가 중기 투자에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안 맞다 싶어가지고 SD바이오센스를 다 그 매도를 하고 시그네틱스를 매수했습니다. 중기 관점으로. 요 종목 매수한 이유는 그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되게 좋았어요. 시장에서. 지금 원래부터 강하게 올라갔던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종목들 이게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도 않는데 영업이익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죠. 근데 이 종목이 뭐 그 그래픽 관련한 이런 쪽에 반도체 칩이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차량용 이쪽도 해당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얘가 유망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얘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뉴스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나 차량용 반도체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는 이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돋보이게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로봇 관련주는 로봇 혼자서 그냥 내리막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이 못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최종적으로 저는 유진 로봇을 좋아하긴 하는데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가다 보니까 조금 주춤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 좀 강했습니다. 프리엠스가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카스가 두 번째 정도, 그 다음 동신건설 한 8% 정도에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요 부분이 윤석열 관련주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요게 아마도 오늘 그 이재명 관련주 뉴스 중에 윤석열 후보 그 장모가 또 무슨 그 재판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서 1년인가 뭐 구형된 뭐 이런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가 어제 그 또 망언 비슷한 그 실언이죠. 실언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윤석열 관련주가 내려오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관련주가 강했는데 오늘 아마도 그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하고 회동했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힘이 결집될 것이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십시오. 송영길, 이재명 제보도로를 급히 가다가 음주운전한 것 됐는데요. 이게 또 송영길 대표가 또 그 편들기 한마디 했네요. 이재명 그 후보가 전과가 지금 4건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제보자 이야기를 들으러 급히 가다가 그랬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벌금이 150만 원 나왔다 그러는데요. 150만 원이면 꽤 음주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제보를 듣기 위해서 급히 가기 위해서 음주 운전을 했다. 이게 설명이 되나요? 제보를 받아서 급히 가려면 택시를 타면 되지 싶은데 굳이 그걸 또 음주 운전으로 급하게 술 먹고 급하게 차를 몰고 달려가면 그 차 앞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지 이 해명도 조금 괜히 봤습니다. 뉴스를 속상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관련주가 올라가니까 개인적으로 속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면서 괜히 화가 막 나네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자, 그래서 좀 강했다.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가 좀 내려갔고 안철수 관련주는 오르긴 했는데 아침에 좀 신나게 올라가다가 조금 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단기 계좌에서 안랩 가지고 있던 거 팔고 대신에 다른 종목으로 바꿨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를 200만원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휴마시스는 지금 200만원 남겨놨고요. 이건 이제 진단키트를 다 버리기에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남겨놓은 거고 선의전자 가지고 있었고 안랩 가지고 있었는데 안랩을 팔고 다물 멀티미디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안랩을 팔고 다물 멀티미디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안철수 관련주 중에 안랩하고 써니전자, 다물 멀티미디어, 까뮤엔시 이렇게 있는데 이 다물 멀티미디어가 반도체 관련한 종목인 것 같았어요. 보니까 뭐 실적이 탁월한 건 아닌데 뭐 부채 비율, 유보율, 부채가 거의 없는 상태고 그 다음 여기 내용 보니까 자동차용 반도체 뭐 어쩌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재 그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니까 테마에 맞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얘를 200만원 잡았습니다. 지금 오늘 안철수 관련주 중에 다물 멀티미디어가 제일 강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때는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급등했다가 밀렸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만약에 안철수 후보 관련 그 지지율이 올라가든지 하면 얘가 대장격으로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좀 끼가 보인다 싶어서 얘를 2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도 연결이 되고 그런 관점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 진단키트는 다 하락을 했고 오늘 모양이 안 좋았죠.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가장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오늘은 종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단기 계좌 쪽에는 진단키트는 휴마시스만 한 200만원 정도만 남겨놓고 진단키트는 이제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밀리니까 이걸 그대로 뭐 계속 붙들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진단키트 쪽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차이가 나면서 발생했던 부분이고 이제 SD 바이오센스까지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단키트 쪽은 한 200만원 정도는 뭐 크게 부담이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SD 바이오센스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휴마시스에 워낙 좀 애착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것보다 미국의 그 자가진단키트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죠. SD 바이오센스는 승인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미국에 지금 승인 받았기 때문에 바이든이 5억 개를 주문한다 그러는데 여기도 셀트리온 쪽으로 해서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잡아낸다는 이야기까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다가 얘를 지금 남겨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안철수 관련주 쪽으로 지금 포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보고 매매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으네요. 과거에 그냥 한 3일 정도 보고 짧게 할 때는 그날 아침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분봉 딱 보고 분봉 보고 아침에 쫙 치고 올라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뒤에서 잡아가지고 한 2, 3일 정도 보고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수익이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당일 매매를 하려니까 좀 그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그냥 한번 잡으면 길게 보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코프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쯤에서 팔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먹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고 있는데 종목을 잘못 잡으니까 영 그 효과가 잘 안 나온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맞춰가려고 계속 노력 중이니까요. 좀 더 분발해가지고 단타는 제가 해보니까 조금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조금은 길게 보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잡은 종목 같은 경우에 안철수 관련주이면서 반도체 쪽이니까요. 안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관련주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아니어도 이런 관점으로 테마도 맞고 또 정치 테마까지 같이 끼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잡아갖고 그냥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제 길게 보고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기 매매할 때 장단점이 있고 또 중장기로 매매할 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 매매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